달걀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물을 한 2번 정도 줬는데도 이 릴리시나가 물 반응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께는 "이렇게 물 반응이 없으면 화분을 뽑아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물 반응을 못하는 그 다육이들은, 얘가 특히 지금 토분을 갖고 이 토분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토분도 여전히 차가우면서 이 물을, 그러니까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물을 빨아올리지 못해서 이 토분이 차갑거든요. 근데 얘는 물을 몇 번이나 줬는데도 이 토분이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얘가 뿌리는 아주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어제 저녁에 싱크대에 갖고 와 갖고 제가 물을 흠뻑 먹였거든요. 지금 물을 먹여서 제가 지금 하엽을 정리를 안 했어요. 예, 젖어 있을 때 하엽 정리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하엽이 떼지는 과정에서 그 목대의 상처로 물은 병균이 들어갈까 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는 얘가 그냥 밤사이에 물 반응을 조금만 했어도 제가 그냥 뽑지 않았을 텐데, 얘가 여전히 이렇게 건들건들거려요. 보면은 목대 밑으로 뭐 이렇게 뭐 얘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없는데, 근데 또 보면 너무 흙이 지금 가벼워 갖고 지금 그러는 건지, 우선은 지금 제가 퇴근을 해서도 이 정도 물 반응을 지금 못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여전히 이러면 제가 요거는 이제 화분을 뽑을 거예요. 화분을 뽑을 건데 여기다 두고요. 요 레몬베리는 냉이를 입어 가지고 이쪽에 하나가 있던 애는 지금 제가 잘라냈어요. 잘라냈고요. 밑에 있던 자구들은 다 지금 냉이로 죽어서 다 걷어냈고, 얘도 지금 제가 물을 일단 먹여 봤거든요. 왜냐면 이쪽 이 다육이가 생장점 주변으로 새까맣게 타고 올라와 가지고 제가 지금 손톱으로 다 긁어냈어요. 긁어내고 지금 물을 줘서 반응을 하는지 지금 봤습니다. 근데 물 반응을 지금 하고 있네요. 물 반응을 하고 있어서 얘는 지금 조금 더 지켜볼 거고요. 왜냐면 지금 이쪽 생장점, 제가 그래 갖고 저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잘라낸 거고, 얘도 똑같이 생장점 주변이 새까매 갖고 얘도 혹시 목대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해 봤는데 지금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로스코프는 얘도 물 반응을 지금 제가 하는지 보려고 물을 줬는데 진짜 짱짱해요. 짱짱하게 이렇게 다 물을 지금 먹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녹용 콩란이 너무 지금 삐쩍 말라 가지고 어젯밤 물을 줬는데 이렇게 이 콩란도 짱짱해졌어요. 글로스코프를 보면은 저 아래쪽은 목대가 얇죠. 요거는 이제 얘가 요 시기에는 목대가 얇았던 거고, 점점 갈수록 지금 굵은 목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목대를 굵게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햇볕이 많이 쬐어줘야 돼요. 이 목대가 이렇게 이씨 크는 다육들 같은 경우에는 어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빨라서 옷자람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옷자라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잎 있죠. 이 잎이 촘촘하게 나면 옷자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 옷자란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왜냐면 잎이 이렇게 간격이 더 띄어 있잖아요. 요거는 얘가 이 사이에 잠깐 옷자랐던 거고요.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촘촘하게 지금 잎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 잎이 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걸 보면서 '아, 얘가 어느 시기에 살짝 옷 자랐구나.' 요런 거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옷 자란다는 거는 여러분 생장점이 이제 빠르게, 생장점에 있는 이 생장 호르몬이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거죠.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햇볕의 반대편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해가 없으면 해가 없는 쪽으로, 해가 부족한 쪽으로 생장 호르몬이 몰려가죠. 그래서 이쪽 뒤쪽에 해가 부족하다면 뒤쪽으로 물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 위에 해 있는 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해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듯이 이렇게 해를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로스코프는 제가 원래 키우고 글로스코프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예쁜 글로스코프는 엄마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키울 때는 이 얼굴 하나가 진짜 예뻤거든요. 얘는 에오니움 속이에요, 여러분. 얘가 굉장히 예뻤었는데
엄마가 갖고 가 갖고 분갈이를 하니까 얘가 폭풍 성장을 하면서 자구를 엄청나게 내더라고요. 갖고 지금은 모양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깐 요 글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에오니움 속 다육이들은요 여러분, 목도리를 둘러서 4개 정도 자구를 내는 방식으로 성장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까라솔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이제 요 목대 사이에서 이제 막 뺑 둘러서 아기가 나오거나, 원래는 목대에서도 아기가 잘 나와요. 근데 요 아이는 지금 이 화분 사이즈가 뭐 생각보다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목대에서 자구가 나오면은 그게 그렇게 그냥 소멸하고 없어지더라고요. 저렇게 요 자국이 아기가 나왔다가 소멸한 자국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런 녀석들은 지금 혹시 자구를 조금 더 보고 싶으면 에오니움 속 다육들을 화분을 조금만 큰 데다 옮겨 주시면, 에오니움 속들도 이제 요런 아가들은 요런 애들은 얼굴이 약간 좀 큼직하게 크는 편이에요. 제가 키우고 있는 에오니움 속 다육 중에서 까라솔처럼, 까라솔은 약간 얼굴이 좀 작고, 얘네는 화분을 늘리면 개체 수가 많아지고 막 이러면서 인제 성장을 하는 반면에, 얘도 인제 물론 그렇지만은 요런 녀석들은 얼굴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 때는 수도가에 갖고 와 갖고 요 녀석들은 진짜 물을 엄청 많이 먹였어요. 엄청 많이 먹였고, 쪼끔 더 부족한 거를 먹이라고 저면 관수를 해야지 물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살짝 물을 지금 이렇게 깔아 주면서 좀 더 많이 좀 빨아 올리라고 제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요렇게 물을 줬을 때 물 반응을 하는 다육과 물 반응을 지금 하지 않는 다육이, 혹은 물 반응을 하도록 아직 제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릴리시나는 제가 퇴근을 한 후에 그래도 여전히 지금 반응이 없다면 제가 화분을 뽑아서 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하고 함께 볼게요. 지금 요렇게 너무 낭창낭창하죠. 음 릴리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다육이어서 좀 많이 키웠던 다육이에요. 요 아이의 아주 묘한 요 회색빛이 도는 요런 색감이 너무 좋은데, 음 이 릴리시나는 제가 작년 겨울에도 좀 고생을 좀 했던 편이에요. 좋아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얘가 평소에는 되게 순둥순둥한데, 저한테는 이제 겨울에 잠깐 이제 좀 제가 좀 곤욕스러웠던 게, 이렇게 물 반응을 못 하니까 얘를 이렇게 따로 처치를 안 해 주면 요 녀석이 여기 위에서 곰팡이가 나요. 곰팡이가 나니까 여러분들, 요런 구조 딱 요렇게 다육이가 잎이 전체적으로 화분을 다 덮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물 반응을 못 하는지 하는지 이렇게 이거 자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만약에 물 반응을 못 한다 싶으면은 여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막 인제 이런 잎들이 다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은 여러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막 목대를 타고 들어가서 막 다육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침투하잖아요. 안쪽에서 이 내부에서 발생해 갖고 막 수간을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균이 아니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래도 잎 안으로 침투를 해요. 연화작용을 해서 침투를 해서 얘를 망가뜨리기는 하지만은, 그게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피해는 빨리 발견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적심을 해 갖고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제 거 릴리시나나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어떤 다육이가 요 릴리시나와 같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함께 이제 오후 영상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녀석도 릴리시나예요. 이 릴리시나는 제가 진짜 예전엔 다수야 농원에서 구입을 했던 릴리시나 쌍둥이였어요. 얘도 하나였는데, 얘가 원래는 아까 먼저 보여드린 그 릴리시나처럼 덩치가 큰 릴리시나였어요. 근데 얘가 곰팡이 균을 둘이 똑같이 알았어요. 그래갖고 적심을 해서 이렇게 쪼꼬미가 돼서 이렇게 크고 있는 거고, 밑에는 적심하는 과정에서 요 아이랑 얘는 생긴 그 잎으로 제가 이렇게 잎고지를 해갖고 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각자 하나의 화분으로 옮겨주면 조금 더 덩치를 키우겠죠. 릴리시나 같은 경우에도 덩치가 좀 크게 크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로 지난 겨울에 곰팡이를 앓았던 쌍둥이.
이거 뭐야, 이 쌍도 아니에요. 따로따로예요. 저만큼 컸었어요. 먼저 보여드린. 근데 얘 지금 되게 작거든요. 얘 지금 7cm 화분에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작아졌어요. 적심을 해갖고. 근데 릴리시나가 겨울만 되면 얘도 그렇고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다른 녀석도 하나가 또 저렇게 힘이 없거든요. 저거 좀 볼게요. 얘도 릴리시나인데 얘도 그러네. 얘도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아, 릴리시나 특별 관리해야 되겠네요. 오늘 보니까 릴리시나가 다 그러네.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힘이 없고 물을 줘도. 근데 릴리시나의 이런 어떤 이 에케베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수영 자체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그 다육들은요, 베리 같은 애들은 물을 좀 오랫동안 조금 말리면 먼노도 그렇고 티피도 그렇고 봉긋하니 이렇게 꽃송이처럼 모아지는 성향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그냥 그래도 그냥 해벌쭉하게 이렇게 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얘도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 이러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릴리시나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의 릴리시나하고 좀 비교 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제 것만 이런 건지, 물을 좀 빵빵하게 먹이면 이게 괜찮아질런지. 아유 참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릴리시나 여기에서는 제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키핑장에 있고 지금 요게 단데 요 녀석들이 다 이러네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요. 이 녀석도 좀 물을 먹여보고 물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본 후에 저녁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따가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